새벽 5시 30분, 부산 영도의 항구에 첫 배 기적이 울렸습니다. 박영호는 잠에서 깼습니다. 67년을 살아온 몸이 시계보다 정확했습니다. 40년 넘게 기관차를 몰았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었지요. 침실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과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기관사 모자를 쓴 영호의 어깨에 아내가 손을 얹고 있었지요. 사진 속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영호는 사진을 향해 작게 인사했습니다.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도 매일 아침 똑같이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영호는 아내가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였습니다. 커피는 2잔 분량이었습니다. 혼자 마실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 목까지 끓여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영도대교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오늘은 바람이 선선하겠어요. 영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날씨였습니다. 이런 날이면 둘이서 항구를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죠. 아내는 항상 말했습니다. 당신 기차보다 우리 걸음이 더 좋아요.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으니까요. 커피를 다 마신 영호는 낡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매일 산책할 때 가져가는 것이었죠. 집을 나서기 전에 거울을 봤습니다. 희끗한 머리와 깊은 주름이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렀다는 증거였죠. 골목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예전엔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고요했습니다. 집들이 하나씩 비어가고 있었죠. 재개발 소식이 들린 후부터였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자갈이 굴렀습니다. 예전 기찻길에 깔렸던 자갈들이었지요. 폐선이 된 후에도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영호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자갈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굴려봤습니다. 둥글고 매끈했습니다. 오랫동안 기차 바퀴에 눌렸던 흔적이었지요. 이것도 우리와 함께 달렸네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자갈을 넣었습니다. 봉투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영호는 만족했습니다. 집에 가면 마당 한구석에 모아둘 것이었습니다. 이미 작은 산더미가 쌓여 있었죠. 항구를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일찍 나온 상인들이 가게를 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죠. 영호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일렁였습니다. 저 멀리 배들이 움직이고 있었지요. 각자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차도 저렇게 달렸지요. 영호는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기관시에서 바라본 풍경들이었습니다. 터널을 지나고 다리를 건너고 역에 서고 수없이 반복했던 여행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여행이 올 줄을. 은퇴하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동료들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기관차에서 마지막으로 내릴 때였죠.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집에 가면 매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아내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날들이 이어졌죠. 아침마다 항구를 걸었습니다. 저녁엔 TV를 보며 얘기했습니다. 평온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다녔지요. 치료받고 돌아오면 집에서 쉬었습니다. 영호는 간병했습니다. 기관사였던 그가 요리를 배웠습니다. 당신이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호의 서툰 요리도 맛있다고 했죠. 그런 아내가 고마웠습니다.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병세는 악화됐습니다. 마지막 날, 아내는 말했습니다. 영호 씨, 여기가 우리 종착역이에요. 영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종착역이라는 말이 가슴 아팠지요. 기차 여행은 끝이 있었지만 사랑은 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골목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빈 집들 사이로 자신의 집이 보였죠. 아직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쌓인 자갈더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찻길에서 주워온 것들이었죠. 옆에는 녹슨 기차 부품들도 있었습니다. 폐차장에서 얻어온 것들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하나 가져왔어요. 영호는 봉투에서 자갈을 꺼냈습니다. 더미 위에 올려놨지요. 작지만 소중한 추억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신혼 시절부터 은퇴할 때까지였죠. 각각의 사진마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호는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우리 참 행복했죠. 혼잣말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함께였기에 이겨낼 수 있었죠. 이제는 혼자였지만 추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영호는 받았습니다. 박영호 씨십니까? 최민석 부동산입니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영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재개발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뵙고 싶은데요. 영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개발 이야기는 예전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연락이 온 것은 처음이었죠. 무슨 일인지요? 전화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댁으로 찾아뵐까요? 영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았죠. 그럼 내일 오후에 오십시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죠.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이 더 텅 비어 보였습니다. 영호는 아내 사진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죠.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라면 뭐라고 했을지를요? 집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영호 씨,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호에게 집은 달랐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았던 공간이었죠. 추억이 스며든 곳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호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여전히 두 사람뿐이었죠.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맞은편 빈 의자를 바라보면서요. 내일 사람이 온대요. 재개발 때문에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빈 의자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걱정 마세요. 영호 씨, 우리가 함께니까요. 영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죠.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화의 전조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영호는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갈더미를 다시 쌓았습니다. 녹슨 기차 부품들도 가지런히 놓았지요. 부동산업자가 온다고 했으니 집을 깨끗이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호는 손을 털고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지요. 짧게 깎은 머리에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영호 씨시죠? 최민석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호는 명함을 받아들었죠. 대한부동산개발 이사 최민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영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최민석은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자갈더미와 기차 부품들을 신기하게 바라봤죠. 취미가 독특하시네요. 예전 일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최민석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호는 차를 내왔지요. 벽에 걸린 사진들을 최민석이 훑어봤습니다. 오래 사셨나 보네요. 40년 정도 됩니다. 그럼 애착이 많으시겠어요. 최민석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지요. 표지에 영도 4구역 재개발 사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 대상지로 확정됐습니다. 아시지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으로는 들었지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계획은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올해 최종 승인됐고요. 최민석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도와 설계도가 보였지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있었습니다. 영호의 집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여기 전체가 아파트 단지로 바뀝니다. 35층짜리 8개 동이 들어서고요. 영호는 지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익숙한 골목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죠. 대신 네모난 건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상을 받으십니다. 시세보다 높게 책정했어요. 최민석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상 기준표였죠. 집 평수와 연식에 따라 금액이 나와 있었습니다. 박씨 댁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영호가 봤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죠.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주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 동의하셨어요. 좋은 조건이거든요. 최민석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골목에 빈 집들이 늘고 있었죠. 이사 간 집들이었습니다. 아직 몇 가구 안 남았어요. 박씨 댁 포함해서 5집 정도요. 영호는 침묵했습니다. 생각할 것이 많았죠. 아내와 함께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결정하면 됩니까?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정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렇지요? 조건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이 가장 좋을 때예요. 최민석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압박하는 기색은 없었지만 재촉하는 느낌이었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죠. 최민석은 명함을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궁금한 것도 있으시면요. 네, 알겠습니다. 최민석이 떠난 후 영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죠. 보상금 계산서를 다시 봤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다른 곳에 집을 살 수 있겠네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을 봤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것이었죠. 이 거실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아내 사진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영호 씨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말을 할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그랬죠. 영호의 결정을 믿어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호는 골목을 나왔습니다. 산책을 하고 싶었지요. 머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골목은 더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빈집이 하나 더 늘었지요. 어제까지 불이 켜져 있던 집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둠뿐이었습니다. 김 씨 댁도 이사 갔구나. 영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옆집 김영수 씨였죠. 30년 넘게 이웃으로 지냈습니다. 인사도 없이 떠났습니다. 항구로 향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고 싶었지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사를 가는 게 맞을까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검게 보였지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세게 치고 있었습니다. 기차도 종착역이 있었지. 영호는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기관사 시절 여러 노선을 달렸죠. 각 노선마다 종착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차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르지. 기차는 정해진 곳에서 멈췄지만 사람은 달랐죠. 스스로 종착역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영호에게 이 집이 종착역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누군가 영호를 불렀습니다. 박 기관사님.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웃집 할머니 정순희 씨였죠. 70대 후반의 할머니였습니다. 순희 할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잠이 안 와서 나왔어요. 같이 걸을까요? 둘이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순희 씨도 재개발 때문에 고민이 많았죠. 기관사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할머니는요? 저도 고민이에요. 이 나이에 어디로 가겠어요? 정순희 씨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호도 마찬가지였죠. 나이 들어 새로운 곳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뭐라고 해요? 이사하래요. 보상금도 괜찮고 새 아파트가 좋다고요. 그렇겠네요. 영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생각은 달랐죠. 편리함과 경제적 이익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살아온 시간이 아까워요. 정순희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호도 같은 마음이었죠.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순이 씨와 작별했죠. 기관사님, 좋은 결정하세요. 할머니도요. 각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호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지요. 다시 한번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조감도가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요. 하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온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집은 달랐습니다. 낡고 불편했지만 따뜻했지요. 아내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침실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지요. 가끔 꺼내서 읽었습니다. 오늘도 읽고 싶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내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보였죠. 날짜는 10년 전이었습니다. 영호 씨가 은퇴를 앞두고 걱정이 많다. 기차를 그만두면 뭘 하며 살지 모르겠다고 한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집에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영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그랬죠. 영호를 위로해줬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오래된 날짜였지요. 오늘 영호 씨가 집 평면도를 그렸다. 우리 집을 개조하고 싶다고 한다. 마당에 작은 창고도 짓고 거실도 넓히고 평생 이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 나도 같은 마음이다. 영호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알 것 같았지요. 이 집이 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말입니다. 여보, 이 집을 지켜야겠어요. 영호는 아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결심이 서는 것 같았죠.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재개발에 맞선다는 것이었죠. 큰 회사와 맞서야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해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지요. 이 집이 정말 종착역이 되도록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골목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순이 할머니 집도 비었습니다. 어제 밤 짐을 빼는 소리가 들렸지요. 영호는 창문으로 내다봤지만 인사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니 할머니 집 대문에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철거 예정이라고 적힌 빨간 글씨였죠. 영호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골목에 남은 집은 세 채뿐이었습니다. 영호의 집과 맞은편 박씨 댁, 그리고 골목 끝 윤씨 댁이었죠. 예전에 활기찼던 골목이 유령마을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최민석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박영호 씨, 결정하셨습니까?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정리하셨는데요. 최민석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호는 전화를 끊었지요. 압박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우편함에 공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온 것이었지요. 철거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철거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호는 공문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았지요.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된 것 같았지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영호는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개발과입니다. 박영호라고 합니다. 철거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네, 어떤 일이시지요? 조금 더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미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서요. 담당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개인적 사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는 뜻이었지요. 그럼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낮아요. 영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법적 절차라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지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몇 군데를 알아봤지요. 상담비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승산이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입니다. 개인이 맡기 어려워요. 방법이 아예 없습니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요, 시간을 조금 벌 수 있을 뿐입니다. 결국 철거는 진행될 거예요. 영호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전문가들도 불가능하다고 했지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오후에 항구로 나갔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싶었지요.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기차도 때로는 고장났지. 영호는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기관사 시절 기차가 고장난 적이 있었지요. 선로 위에 멈춰 선 채로 승객들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때 영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수리를 시도했지요. 결국 기차는 다시 달렸습니다. 승객들이 박수를 쳤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번에도 방법이 있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죠. 기차 고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씨 댁 앞을 지났습니다. 70대 노부부가 사는 집이었죠. 마당에서 박영수 씨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 기관사님, 박영수 씨가 영호를 불렀습니다. 얼굴이 어두워 보였지요. 이사 준비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더 버틸 수가 없어서. 박영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호도 마찬가지 심정이었지요. 언제 나가세요? 다음 주 중에요. 기관사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저희도 끝까지 버텨보려 했는데 박영수 씨의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력감이 느껴졌지요. 영호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을 분량이었지만 습관적으로 두 사람 분을 차렸지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모든 사람이 포기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불가능하다고 했지요. 하지만 영호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내 사진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지요.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던 아내였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내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영호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포기하지 마세요. 영호 씨, 그런 말을 할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그랬지요.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호는 침실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일기장을 꺼냈지요. 며칠 전에도 읽었지만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읽었습니다. 결혼 초기의 일기였지요. 아내의 설렘과 행복이 글에 묻어 있었습니다. 영호 씨와 함께 이 집에서 살게 됐다. 작지만 우리만의 공간이다. 평생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영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도 이 집을 사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몇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영호가 기관사로 승진했을 때의 얘기였습니다. 영호 씨가 정식 기관사가 됐다. 너무 기뻐했다. 기차를 모는 것이 꿈이었다고 했다. 꿈을 이룬 사람의 얼굴은 이렇게 밝구나. 영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가 생각났지요. 젊은 시절의 패기와 열정이 그려뒀습니다. 더 뒤쪽을 읽었습니다. 몇 년 후의 일기였지요. 영호 씨가 노조 활동을 시작했다. 동료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고 한다. 위험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더니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다. 영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조 활동 이야기는 아내에게 자세히 하지 않았는데 다 알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30대 중반이었지요.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을 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집회에 참가하고 서명 운동도 했었지요. 힘든 시기였습니다. 회사에서 압박을 받았지요. 승진에도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웠지요. 결국 민영화는 저지됐습니다. 동료들이 고마워했지요. 영호는 뿌듯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지만 함께하니 가능했었습니다. 그래, 혼자가 아니었지. 영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도 절망적으로 보였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끝까지 싸웠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일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말입니다. 일기장을 더 넘겼습니다. 영호가 50대였을 때 일기였죠. 영호 씨가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다. 기관사 일을 정말 좋아한다. 기차는 사람을 치어 나르는 일이라고 했다. 그래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영호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신입 기관사들을 교육했었지요.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가짐도 갖췄습니다. 기차는 혼자 달리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거지. 후배들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기관사, 차장, 영무원, 승객까지. 모두가 함께해야 기차가 달릴 수 있었지요.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쓴 일기였지요. 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영호 씨, 당신의 기차가 어디를 달리든 집은 늘 당신의 종착역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응원할 거예요. 영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메시지 같았죠. 지금 상황을 예견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여보, 알겠어요. 영호는 아내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방법을 찾은 것 같았죠. 혼자서는 어렵지만 사람들과 함께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호는 일기장을 덮었지요.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직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길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방법을 생각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아내의 말처럼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의지가 생겼죠. 아내의 일기가 용기를 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죠. 마당으로 나가 자갈더미를 봤습니다. 그리고 녹슨 기차 부품들도요. 이것들로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영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마음이 정해졌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창고에서 페인트와 붓을 찾았습니다. 오래전에 사둔 것이었지요. 아내와 함께 집을 치할 때 쓰던 것들이었습니다. 먼저 판자를 구해와야 했습니다. 근처 목재상에 갔지요. 주인 아저씨가 궁금해했습니다. 어디에 쓰실 거예요? 팻말을 만들려고 합니다. 무슨 팻말이요? 영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지요. 집을 지키는 팻말입니다.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개발 소식을 알고 있는 듯 했죠. 많이 힘드시겠어요. 판자는 서비스로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영호는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 응원을 받은 기분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와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판자에 글씨를 써야 했지요. 무슨 말을 써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아내의 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마지막 메시지가 힌트가 될 것 같았지요. 붓에 페인트를 묻혔습니다. 천천히 글자를 그렸지요. 이곳은 한 기관사의 종착역입니다. 부수기 전에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글씨가 완성됐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영호는 만족했습니다. 팻말을 말리는 동안 기차 부품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큰 바퀴를 집 앞에 세웠지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철거 예정일이 적힌 공고문이 대문에 붙었습니다. 구청 직원이 와서 붙이고 갔죠. 빨간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영호는 그 옆에 자신의 팻말을 걸었습니다. 대조적이었지요. 차갑고 공식적인 공고문과 따뜻한 손글씨 팻말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하러 왔습니다. 재개발로 떠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기관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마트 사장 김영철 씨가 물었습니다. 50대 남자였지요. 2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장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요. 어떤 이야기요? 영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40년을 기관사로 살았습니다. 이 집은 제 종착역이에요. 김영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 것 같았죠. 힘든 일이겠지만 응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응원이었습니다. 영호의 마음이 따뜻해졌죠.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여자가 찾아왔죠.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신문 기자 이소영입니다. 기자요. 영호는 놀랐습니다. 기자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팻말 이야기를 들었어요. 취재해도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요즘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거든요.
이소영 기자는 진지했습니다. 영호는 마음을 열기로 했죠.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죠. 언제부터 여기 사셨어요? 40년 됩니다. 결혼하면서부터요. 재개발을 왜 반대하세요? 영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이 집에 제 인생이 담겨 있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영호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추억들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났지만 여기선 아직 함께 있는 기분이에요. 기자가 사진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했지요. 기관사 일은 언제까지 하셨어요? 5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40년 넘게 했죠. 힘든 일이었을 텐데요. 사람들을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일이었어요. 보람 있었습니다. 영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자가 느낄 수 있었지요. 마당에 기차 부품들이 많네요. 폐선된 기찻길에서 주워온 것들입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라고 생각해요. 기자는 마당으로 나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갈더미와 기차 부품들을요. 그리고 팻말도 촬영했습니다. 이 팻말은 언제 만드셨어요? 오늘이요. 제 마지막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기자는 1시간 정도 더 머물렀습니다. 영호의 이야기를 꼼꼼히 들었지요.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좋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영호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지요. 며칠 후 신문이 나왔습니다. 일면에 영호의 이야기가 실렸지요.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은퇴 기관사의 마지막 정거장을 지켜주세요. 기사에는 영호의 인터뷰와 함께 짙사진도 실렸습니다. 팻말과 기차 부품들도 선명하게 나와 있었지요. 기사가 나간 후 변화가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지요. 처음에는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신문 봤어요. 멋지세요. 혼자 싸우시지 마세요. 우리가 도울게요. 격려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영호는 감동했지요. 며칠 후에는 다른 지역 사람들도 왔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죠. 저희도 재개발로 쫓겨났어요. 기관사님 마음 알아요. 끝까지 싸우세요. 응원할게요. 영호의 집 앞에는 작은 군중이 모였습니다. 모두 평범한 시민들이었죠.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영호의 이야기에 공감했을 뿐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반응이 이렇습니다. 기사가 SNS에 공유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죠. 할아버지 힘내세요. 추억이 담긴 집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기관사님을 응원합니다. 댓글들이 계속 달렸습니다. 전국에서 응원이 쏟아졌죠. 영호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줄 몰랐죠. 일주일 후,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청에서 연락이 왔죠. 박영호 씨, 사람들 관심이 많네요. 담당자의 목소리가 이전과 달랐습니다. 조금 더 친근했죠. 그렇습니까? 시장님께서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세요. 영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이 자신을 만나고 싶다니요. 언제요? 내일 오후에 댁으로 가시겠다고 하세요. 전화를 끄는 영호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변할 줄 몰랐죠. 그날 저녁 영호는 아내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혼자가 아니었네요. 사진 속 아내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지요. 창밖으로 보니 여전히 사람들이 와서 팻말을 보고 갔습니다.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영호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찬 밤이었지요. 다음 날 오후 2시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골목에 들어왔습니다. 시장의 차였지요. 영호는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5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지요. 정장을 입었지만 딱딱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영호 씨시지요? 김정민입니다. 시장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영호는 깍듯하게 절했지요. 집에 들어오십시오. 마당부터 구경해도 될까요?
김정민 시장은 자갈더미와 기차 부품들을 관심 있게 봤습니다. 팻말도 자세히 읽었지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며칠 전에요. 글씨가 정성스럽네요. 거실로 들어가서 차를 마셨습니다. 시장이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지요. 오래 사셨군요. 40년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여기 왔지요. 부인분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장의 표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영호의 처지를 이해하는 듯 했지요. 힘드셨겠어요. 이 집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시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 것 같았죠. 기사를 읽어봤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줄 몰랐어요. 박 씨의 이야기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영호는 시장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이해받는다는 느낌이었지요. 그래서 계획을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계획을요. 재개발은 진행하되 이 일대는 보존하기로 했어요. 영호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요? 원래 계획에서 이 구역을 빼고 문화공간으로 만들려고 해요. 시장은 가방에서 새로운 설계도를 꺼냈습니다. 영호의 집 주변이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었지요. 박 씨 댁과 주변 몇 채를 남기고 작은 공원을 만들 예정입니다. 저 혼자 위해서요? 아니에요. 이 동네 역사를 보존하는 거죠. 박 씨는 그 상징 같은 분이고요. 영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꿈꾸지도 못한 일이었지요. 조건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곳을 기억의 공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요. 영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나누는 공간이 되는 것이었죠. 좋습니다. 영호는 대답했습니다. 아내도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것 같았죠. 시장이 떠난 후 영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믿기지 않는 하루였죠. 꿈인지 현실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소식을 들었다고 했지요. 축하해요. 기관사님, 정말 다행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덕분이에요.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영호는 뭉클했습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지요. 며칠 후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다른 곳은 철거가 진행됐지만 영호의 집 주변은 정리와 보수가 이루어졌지요. 한 달 후, 작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영호의 집 옆에 작은 전시관이 생겼지요. 기차 모형과 옛 사진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마당의 자갈더미와 기차 부품들도 정리됐습니다. 작은 공원의 조형물이 된 것이었지요. 팻말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의 거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영호는 마음에 들었지요. 개장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많았지요. 아이들이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기관사였어요? 그럼 40년 넘게 했지. 기차 운전하는 거 어려워요. 어렵지. 하지만 재미있어. 아이들이 영호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지요. 기차는 어디로 갔어요? 여러 곳으로 갔지. 부산에서 서울까지도 가고. 와, 멀리 갔네요. 영호는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었죠. 부모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는데 좋네요. 할아버지가 직접 해주시니까 더 생생해요. 영호는 사람들의 반응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모두의 공간이 된 것이 만족스러웠죠. 어느 날 오후 옛 동료가 찾아왔습니다. 함께 기관사 일을 했던 박철호 씨였죠. 영호야, 신문에 나온 걸 봤다. 철호 형, 오랜만이에요. 대단하더라. 혼자서 이 일을 해냈다니. 혼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죠. 박철호 씨는 전시관을 둘러봤습니다. 옛 기차 사진들을 보며 추억에 잠겼지요. 우리가 함께 일했던 기차도 있네. 네, 그때가 그립습니다.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네. 그런 셈이지요. 둘이서 벤치에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었지요. 그런데 영호야. 네, 수정이가 어떻게 생각할까? 수정은
영호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박철호 씨도 잘 알던 사이였죠. 분명 좋아할 거예요. 사람들과 나누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랬지.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던 사람이었어. 영호는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었죠. 이 상황을 보면 기뻐했을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갈 무렵, 영호는 혼자 마당에 앉았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죠.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이 모두의 공간이 되었죠. 외로웠던 일상이 활기찬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었지요. 이 집의 스민 온기였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네요. 영호는 아내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아내가 미소 짓는 것 같았죠. 어둠이 내려왔지만 집 앞은 밝았습니다. 가로등이 새로 설치됐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이 저녁에도 찾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 영호는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전시관을 청소했지요. 오후에는 방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소영 기자였지요. 처음 기사를 써준 사람이었습니다. 어떠세요? 달라진 생활이. 바빠졌어요. 하지만 좋습니다. 후회는 없으세요? 전혀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기자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방문객이 있나요? 영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에 온 할머니가 계세요. 남편이 기관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차를 사랑했던 마음이. 영호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요. 어떤 의미인가요? 누구나 가진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기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호의 말에 공감하는 듯 했죠. 인터뷰를 마친 후, 영호는 전시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하나씩 봤죠. 그 중에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네요. 영호는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잘했어요. 영호 씨.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돌아간 후, 영호는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이 많이 보였습니다. 도시 한복판이지만 여기는 달랐죠. 조금은 시골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기차는 늘 앞만 보고 달리지만 사람의 마음은 뒤를 돌아볼 수 있단다. 영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 아이들에게 해줄 이야기였죠. 내가 이 집을 지킨 건 과거 때문이 아니야. 너희에게 이야기를 남겨주고 싶어서란다.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심이었지요. 영호는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을 전하는 선생님이 되어 있었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웃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 영호는 마지막으로 팻말을 봤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요. 이곳은 한 기관사의 종착역입니다. 그 글씨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 같았지요. 영호의 눈빛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의 종착역은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있었습니다.